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가들이 불을 쌓는 비결.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죠. 한 가지 방식으로 밀고 나가라. 이번 주에는 아까 얘기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기업의 기초 내용을 보는, 이번 주에는 재무제표 보고, 다음 주에는 차트 해석하고, 또 차트 해석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거 보고 다음 주엔 저거 보고 이러지 말고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라,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은 조금 뒤로 가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요 책에서 추천하는 대로 제가 이 30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주간 차트를 이제 쭉 그린 건데, 여기 보면 3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흐르고 굉장히 횡보를 했는데 쭉 내리고 있다가 이제 약 돌파했죠. 예. 올라갔죠. 이렇게. 이제 이게 조금 더 길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차트 보면은 조금 이제 보면서 우선 종목군으로 뽑아 놓을 만한 것 같아요, 투자하기에.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세계가 과연 앞으로 영업이 잘 될까? 알아봐야지.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이마트나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 막 장사 잘 되는지 관찰하고 재무제표 열심히 또 보고 다시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엊그저께는 제가 신세계에 관한 뉴스를 봤더니 이제 너무 다양한 품목을 갖다 놓지 않고 코스트코처럼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선별해서 갖다 놓고 가격도 싸게 팔고, 뭐 이마트가 그렇게 했더니, 이마트예요, 신세계가 아니라. 성과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전문 경영자가 새로 컨설턴트를 썼는데, 전문 경영자 뭐 1년인지 2년인지 썼는데 성과를 좀 보였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뉴스를 보면은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죠. 그거는 펀더멘탈하고 이 차트하고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일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차트도 이제 뚫고 올라가고 있고, 뉴스도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좋아지는 쪽. 근데 또 이제 보니까 뭐 코로나 길어지고 뭐 또 뭐 인터넷 판매가 많지, 뭐 백화점 성적이 뭐 비관적이고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한 가지 가지고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한다면 이제 방법론을 좀 바꿔라. 근데 제가 봐서는 뭐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방법론을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항상, 그 와인버그는 펀더멘탈보다는 시장,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 차트를 관찰해라. 주식은 현재 펀더멘탈이 아닌 미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건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는 알기 어렵고 알 수 없죠.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현재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추측하는 거죠. 현재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현재 굉장히 잘 되는 기업을 보고 나중에 되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려면 엄청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사실. 예. 근데 예전에 이런 건 있었어요. 또 옆으로 얘기가 좀 싫은데, 한국 주식시장이 91년에 외국인한테 처음 개방됐는데, 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조금 산업이 빨리 갔던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 주식 그 종목들 중에 그게 대표적인 게 그 텔레콤 종목이었어요. SK텔레콤 같은, 옛날 한국이동통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보험주 뭐 이런 것들이 좀 걔들이 산업이 빨리 이렇게 개화돼 가지고 그 한국 시장에 오면 딴 종목 안 사고 그것만 사는 거예요. 딴 건 안 사요. 그 자기들끼리 막, 우리는 20만 원에 거래하면 자기들끼리 막 50만 원, 60만 원씩 막 프리미엄 주면서 뭐 따로 거래해요, 장외에서. 그런 이중 가격이 막 형성된 적이 꽤 있었어요. 그게 91년부터 IMF 완전 주식시장 개방될 때까지 한 7, 8년 동안. 왜 그나 그랬더니
외국인들은 그런 주식 주가가 굉장히 잘 됐다는 걸 미리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 그것도 미래를 본 건 아니죠.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동남아에 우리보다 조금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야, 여긴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가 없으니까 뭐가 잘 될 거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은 옛날 뭐 섬유 봉제 산업부터 시작해서 뭐 쭉쭉쭉쭉 시멘트 뭐 이렇게 쭉 철강 뭐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가 약한데 이런 기업 지금 스타트하면 굉장히 잘 될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그걸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조건이 똑같다 그러면 미래를 알긴 굉장히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기술적 접근법이 그래서 주가 뭐 프라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주가의 차트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Price tells everything 또는 뭐 all 모든 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가들의 제1계명이죠. 주가는 모든 게 다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2번 인수합병과 같은 대형 내부자 정보. 이제 이게 사실은 내부자 정보 미리 알고 투자하면은 처벌당할 정도로 강력히 제재를 해요. 그걸 드러나는데 사실은 뭐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는 또 알게 되죠. 공식 발표와는 달리. 그러면 뭐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주가는 미리 다 반영한다. 미래의 정보까지 내부자 정보. 그래서 투자 철학은 6가지. 요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 차트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런 거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주가 수익 비율 나중에 이 주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업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날 거야. 차트 보다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 마시란 얘기죠. 일관성을 유지해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 책에 보면은 처음 나오는 차트죠. 이게 피드먼트 항공 33페이지에 있는 피드먼트 항공의 인수합병 사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라스라는 기업의 이제 실적이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사례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라스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차트가 굉장히 횡보하면서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지난번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상대 수익률도 좋고 주가가 이동평균선도 돌파해서 이렇게 늘어나서 폭발적으로 올라고 거래량도 엄청 늘었는데 차트로 해서 추천했어요 이 양반이. 근데 12달 동안 주당 순이익은 2.41달러에서 2.38 그 뒤 6개월 후에도 2.16으로 하락했는데 거짐한 뭐 1년 동안 쉬었던 주가가 또 1년 동안 한 6개월 동안 폭발적으로 올랐다. 이 펀더멘탈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저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4, 5만 원 하던 게 8, 9만 원 했는데 갑자기 지금 2달 만에 뭐 삼성전자 기업이 뭐 바뀐 게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흥분하지? 2달 전에는 흥분 안 하다가 왜 지금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주식을 사대가지고 주가를 거의 7, 80%를 올려놨을까요? 이게 실적만 가지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차트에는 이런 게 다 녹아 있다. 그 다음에 피드먼트 항공도 요게 이제 이 86년이고 87년인데 87년 상반기 이후에 이제 인수합병이 발표됐지만 합병 정보는 이미 그 전에 합병 정보가 있기 전에도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주가는 모든 걸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주요 용어 항상 어떤 그 영역에 들어가면 그 분야의 그 용어를 익히는 게 굉장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다. 뭐 법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법률 용어들 그 용어가 어려운 거잖아요. 또 뭐 과학 분야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경제 분야, 투자 분야도 그 용어. 그래서 이런 용어를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은 꼭 알고 계셔야 이제 된다. 그래서 다시 요 내용 보시면 뒤에 이제 설명을 달아놨고 앞에 그림하고 이제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요 MA라고 돼 있는 그 30주간 이동 평균선, 아까 우리 저 박 실장님이 저한테 이제 주식 그래프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요 30주간 이동 평균선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동 평균선이에요. 요 책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아까 그 박 실장님 질문하신 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은 예를 들면 이게 제일 짧은 건데 5일 또는 5주다 그러면은 일간 주가 5개 나누기 5해서 요게 하루 하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은 요 하나 빠지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오늘이죠. 오늘이 뭐 예를 들면 23일인가요? 22일 날은 이렇게 하고, 요거는 23일 날 이렇게 하고, 요건 24일 날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5개 나누기 5, 5개 나누기 5 해서 이렇게 나온 숫자들을 쭉 이어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30주간은 30개, 30주, 30개, 여기서 이제 금요일자 주가를 30개를, 그러니까 한 30주면은 52주니까 반년이 조금 더 되는 거죠. 반년에 그 걸친 주간 주가의 기록이 다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과거 기록이 그 선을 쭉 이은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동 평균선은 요 맨 밑에 있는 투자자들이 과거 일정 기간, 예 30주 동안 어느 한 주식을 매매한 누적적 결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들의 판단, 그 주식에 대한 판단, 그 주식에 대한 모든 지식, 견해가 다 이동평균 가격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쭉 그걸 이은 선이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너무 올라간 주식보다는 흰세개가 좀 마땅한 것 같아요. 예. 요게 이제 제가 요거를 주 단위 그래프고 그 다음에 요 30주로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요 다른 이동 평균선은 다 없애버리고 30주로 이렇게 그렸고, 여기 있는 봉 차트는 지난주 설명드렸죠. 그 주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걸 그런데, 요게 이제 일단은 요게 조금 짧고 하향 추세인데 뚫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동안 요 선은 예를 들면 여기로부터 30주가 쭉 반영된 숫자 나누기 30한 게 여기 있는 숫자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 전주 거는 그로부터 또 30주, 또 30주, 이게 쭉 누적된 거니까 상당히 과거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누적적으로 또 평균적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 주가에 담겨져 있다. 누적 평균으로. 아까 뭐 기간 평균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소 무게 맞추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러지는 않지만, 예. 그런 거에 대한 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 돌았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뭔가는 좋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뭔가 좋은 걸 발견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주가 속성이라는 게 확 몰리면 폭등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은 꼭 알아두시고, 요 혹시 주식 투자를 이제 하시거나 하실 분들은 그 우리 증권 그 투자 HTS라고 그러죠. 그 온라인 투자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그래프 종목 딱 치면은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일간 그래프가 먼저 나오는데, 일간 그래프로 적용하시면 얘가 안 되고요. 반드시 여기서 이게 노랗게 지금 좀 조그만데요. 죄송합니다. 요 주로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요 주 표시를 누르면 주간 그래프로 나오고, 옆으로 조금 기간을 늘리면
여기 보통 한 3년을 보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해가지고 한 3년치 정도에 이제 주로 치면 150주 정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나오고 150주.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이쪽에 보면 이제 그 기간을 이동 평균선 설정할 수 있는 그 이렇게 눈 표시된 설정 마크가 있어요. 여기인데 요 설정 마크에 들어가시면 요 이동 평균선의 그 누적 기간을 갖다가 자기가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들어가셔서 보통 이제 135, 뭐 20, 60, 120 이렇게 돼 있는데 20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30으로 바꿔주시고 적용 화면인가 들어가시면 이제 다른 그래프들 여러 개 나와 있으면 이제 막 헷갈리니까 뭐 다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그렇게까지 뭐 지금 가르쳐 드릴 저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책대로 하면 30주 이동 평균선만 보시면 되니까 다른 건 다 지워버리고 안 보이게 하고 30주 이동 평균선 하나만 남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자녀분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뭐 증권사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요 그래프 책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현재 우리나라 주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한번 해보시고요. 이동평균선 말씀드렸고 저항 지지 그 다음에 요쪽도 이렇게 쭉 횡보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올 때 붕괴될 때 그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질 때 하향세 올라갈 때는 상향세 뭐 이거는 뭐 특별히 안 외우셔도 뭐 그냥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맨 밑에. 그래서 의미 있는 추세선은 차트에 자를 대고 선을 그을 때 적어도 주가의 세 지점이 닿는 선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위쪽을 향하면 상승세고 아래쪽을 향하면 하락세라 그러는데 요런 거죠. 요 책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차트 1-8에 하락하는 경우 이게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이 추세선이죠. 이건 선으로 그은 거예요. 이동평균선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차트를 프린트해 가지고 그냥 자대고 그냥 연필로 선으로 긋는 건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맞닿았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이동평균선 밑으로 이렇게 크로스 아까 붕괴라 그랬죠. 내려왔는데 이런 경우에 하락하더라도 이런 추세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염려되는 하락세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계속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횡보했어요. 아까 횡보한다 그러죠. 횡보했을 때 밑으로 빠졌다. 이럴 때는 most bearish해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건 반대죠. 이건 하향 추세예요. 하향 추세인데 주가가 이렇게 뚫었어요. 이럴 때는 뭐예요?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고 그냥 계속 그래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추세가 형성되면 이걸 돌이키려면 이 밑에 그림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멈추고 쭉 횡보를 해요. 저기요 사람들이 이제 또 보는 거지. 한참. 아까 제가 신세계 주가 그래프 보여드렸죠. 이제 보겠죠. 신세계가 한때 한 2000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이마트 하면서 주가 엄청 잘 나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떤 종목보다도 정말 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종목인데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지금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모르죠. 앞으로 신세계가 또 어떤 변신을 통해 가지고 잘 될지 또 나름 적응을 해 나갈 텐데 그러려면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횡보하는 기간을 상당히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뭐 신세계 그래프를 많이 써먹네요.
이게 뭐 크게는 아니지만 제가 옆으로 넓게 그려서 그런데 계속 하락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인제서 아직 이동평균선은 돌아서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관찰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이 책에 있는 대로는 아직은 하락세인 거죠. 예, 아직은 그렇게 봐야죠.